다이어트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칼로리라고 알고 계시죠? 아닙니다. 힘들게 굶어가며 칼로리 줄여봤자 우리 몸은 그것에 적응하기 위해 기초 대사량을 함께 줄여버립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요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이어트는 혈당입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높아졌을 때 분비되는 인슐린이 혈당을 낮춤과 동시에 지방도 축적시키기 때문입니다. 이형 당뇨 환자분들 중에 똥배 안 나온 분들 없죠? 혈당 올라가면 살이 찌고 혈당 조정 잘 되면 살이 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원인 나왔으니 해결책 알려드릴게요. 인슐린은 혈액 속에 남아도는 당을 지방으로 바꿔 배, 팔뚝, 허벅지 같은 곳에 저장시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인슐린 적게 나오면 될까요? 혈당 조절에 살을 빼려면 인슐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요. 세상에서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슐린의 전제 목적은 우리 몸의 생존입니다.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는 음식을 통해 공급받습니다. 음식을 통해 들어온 탄수화물이 혈액으로 들어오면 인슐린이 그걸 잡아다 세포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은 원래 이만큼만 필요한데 얘는 세포로 보냈죠. 만약 그래도 남아도는 탄수화물이 있다면 인슐린은 이걸 잡아다 지방으로 보내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 인슐린은 꼭 필요한 인슐린이고요. 이 인슐린은 뱃살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인슐린, 지방을 만드는 인슐린이니 나오지 말아야 할 인슐린입니다. 이제 느낌 오시나요? 그렇게 힘들게 다이어트를 해도 자꾸만 돌아왔던 이유는 다이어트 핵심이 칼로리라고 생각하고 이 인슐린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뱃살 호르몬 인슐린을 이용한 혈당 다이어트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단, 운동, 생활습관, 영양제 이런 순서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지난 몇 년간 당뇨와 싸워가면서 제 몸으로 직접 검증한 방법이니까요.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다른 영상 더 보실 필요도 없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뱃살 호르몬 인슐린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딱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슐린이 꼭 필요할 때만 적절하게 나오게 하기. 바로 이 말이 혈당 다이어트 핵심인데요.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아무 때나 나오면 살이 찐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 인슐린이 적절하게 분비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 몸에서 당으로 변하는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인데요. 사실 모든 음식은 먹으면 다 조금씩은 혈당이 오르기 때문에 인슐린을 분비시킵니다. 그 중에서도 탄수화물, 또 그 중에서도 가공된 탄수화물이 가장 인슐린을 많이 분비시키는데요. 당이 흡수되기 쉽게 정제한 탄수화물인 흰 쌀밥보다 정제 탄수화물에다가 추가로 설탕과 첨가물을 넣은 가공식품이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이런 가공식품은 혈당이 로켓 타는 것처럼 수직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가 오기 쉽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인슐린이 엄청나게 분비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살찌는 체질이 되는 거고요. 특히나 대표적으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음식들은 가당 음료수, 빵, 면, 즉 은빵면이 있습니다. 은빵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영상 참고하시고요. 인슐린 분비시키는 음식인 탄수화물 중에서도 정제 탄수화물이 부적절한 탄수화물이고요. 더 최악인 것은 가공식품입니다. 이런 것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인슐린을 적절하게 분비시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인슐린이 꼭 필요할 때만 분비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정해진 시간 외에 간식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입니다. 아까 모든 음식은 인슐린을 분비시킨다고 했죠. 인슐린이 분비되는 동안은 살이 찌는 상태라고 여기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하루 종일 과자 먹고 주스 먹고 카페에 가서 음료 사 먹는 현대인들은 사실상 하루 종일 인슐린을 쭉쭉 뿜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인슐린을 뿜어내다 보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기능도 떨어져 인슐린 생산 기능 자체도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인슐린이 하루 종일 몸속을 돌아다니다 보니 우리 몸은 인슐린에 익숙해져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이 잘 안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슐린의 기능이 시원찮으니 우리 몸은 질 대신 양으로라도 승부하기 위해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합니다. 인슐린이 분비되는 동안에 우리 몸의 상태는 살찌는 상태인데요. 인슐린이 항상 분비되고 있다면 우리 몸은 항상 살찌고 있는 상태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규칙적으로 먹는 시간 딱딱 정해서 먹지 않고 아무 때나 간식 같은 거 먹어버리면 아무 때나 인슐린 나와서 살 잘 찌는 상태 된다는 말이에요. 방금 알려드린 정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 즉 은빵면 안 먹고 제때에만 음식을 먹는 것, 사실 이 방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식사법의 효과를 극대화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꾸로 식사법이란 건데요. 이 방법은 똑같은 것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올라가는 식사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일반적인 다이어트와는 다르게 마음 놓고 드셔도 됩니다. 우리는 칼로리와 음식량에 연연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혈당을 조절해서 체질을 개선하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거꾸로 식사법은 밥 먹기 전에 미리 위장을 코팅해서 흡수 속도를 최대한 늦추자 라는 원리로 식후 혈당을 천천히 올렸다 천천히 내려가게 만들어주는데요. 위장 코팅 시간은 식사하기 약 15분에서 20분 전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코팅은 뭘로 하느냐?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을 드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섬유질, 어떤 지방이냐? 전 콕 집어서 양배추, 올리브오일, 식초, 양올식을 추천하겠습니다. 밥 먹기 전에 먹으면 혈당이 낮아지는 대표적인 음식 3가지입니다. 일단 식사 15분 전에 양올식 먹기,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세한 원리까지 말하면 너무 길어지니 양올식 영상 참고해주세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드셨어도 어쨌든 혈당은 올라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걸 빠르게 또 내려주면 당연히 좋겠죠.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계단 오르기와 걷기입니다. 저는 계단 오르기를 더 추천하는데요. 계단 오르기는 난이도에 비해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이면서 또 근력 운동 효과도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특히 허벅지 근육을 많이 키워주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허벅지 근육이 커지면 근육에 저장할 수 있는 당의 양도 상당히 늘어 잉여당이 지방으로 덜 쌓이게 됩니다. 계단 오르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는 걷기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터덕터덕 걷지 말고 보폭을 늘려서 성큼성큼 또 옆구리가 당기지 않을 정도로 약간 빠른 속도로 걸어주시면 허벅지 근육을 훨씬 많이 사용하게 되어 운동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우리 몸의 혈당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식사 후 30분 뒤 이때쯤 몸을 움직여 혈액 속 당을 사용해버리면 혈액이 많이 오르지 않아 원만하게 혈당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굳이 내 돈 내고 헬스장 가지 않더라도 식후 혈당 덜 오르는 운동 정도는 누구나 생활 속에서 가능하단 말이에요. 정말 쉽지 않나요?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누워서 잘 주무시면 됩니다. 수면 습관도 혈당 조절에 꽤나 영향을 미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인슐린의 기능을 방해해 다음날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주무실 때 일찍 충분히 어둡게 주무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찍, 어떻게 충분히, 어떻게 어둡게인지 숫자로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찍, 오후 11시. 오후 11시 이전에 잠드는 사람보다 오전 1시 넘어서 잠드는 사람들이 당뇨 위험이 34%나 높았다고 합니다. 충분히 7시간에서 8시간. 성인 평균 수면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요. 어둡게 자라는 말은 수면의 질을 높이라는 말로 새벽에 자주 깨시거나 코골이나 잠꼬대가 있으시다면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막 커튼이나 안대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라도 완벽하게 소등하고 주무실 때는 스마트폰을 침실에 들고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약사잖아요. 직업병인지 몰라도 영양제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저도 효과를 보고 있고 저희 약국 오는 손님들에게도 추천드렸을 때 후기가 좋았던 영양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입니다. 유명한 혈당 영양제이기도 한데요. 바나바 속 코르솔산이라는 성분이 포도당이 간과 근육에서 잘 사용되게끔 유도해서 혈당을 낮춰줍니다. 혈당이 잘 조절되면 잉여당이 지방으로 축적되는 걸 막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카테킨입니다. 유명한 다이어트 영양제이기도 한데요. 카테킨은 당의 소화 흡수를 지연시키고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적절하게 분비되게 조절해 몸에 남은 당이 뱃살로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유명한 필수 영양제 성분이기도 한데요. 인슐린이 적절히 분비되도록 조절하고 당을 근육으로 집어넣는 것을 도와 남는 당이 지방이 되는 것을 막습니다. 다 유명한 성분들입니다. 당연히 광고 아니고요. 혹시나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다이어트에 칼로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혈당. 그럼 혈당 다이어트의 핵심은 뭐라고 했죠? 인슐린이 필요할 때만 적절하게 나오게 하기. 인슐린이 필요할 때만 나오게 하는 방법은 정해진 시간에만 먹기. 인슐린이 적절하게 나오게 하는 방법은 은빵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나 가공식품 안 먹기였고요. 최고의 식사 방법으로는 식사 15분 전에 위장을 코팅하는 거꾸로 식사법 양올식 먹기 추천드렸습니다. 식사 30분 후엔 걷기나 계단 오르기로 혈당을 더욱 낮추고 주무실 때는 일찍 충분히 어둡게 주무시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약사로서 제가 도움받았던 영양제는 바나바, 카테킨, 마그네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을 지금 당장 똑같이 따라 하시면 굶주림도 고통도 요요도 없이 한 달 만에 5kg는 기본으로 빠질 거라고 제가 보증합니다. 이대로 따라 하시면 절대 안 빠질 수 없어요. 다이어트 하시다 보면 분명 궁금하신 게 많이 생기실 텐데 제가 매일 잘 하실 수 있게 이끌어 드리면서 궁금한 거 전부 답변해 드릴게요. 도전해서 만나요.